자, 만약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빨리 달리지 못하고 기어를 저속에 놓고 계속 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좀 섬뜩한 가능성을 경고한 IMF의 최신 보고서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IMF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잠깐 이러다 마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대로 들어서는 입구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IMF가 진단하는 현재 세계 경제의 모습, 그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 전에 우리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가죠. 이런 경제 전망이라는 게 뭐 점쟁이의 수정 구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딱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운전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어디에 교통체증이 있는지,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길을 돌아가던 잠시 쉬어가던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지도가 보여주는 핵심 한번 보세요. 2025년에 3.2%로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2026년, 2028년, 2030년까지 쭉 3.1%입니다. 그냥 이 숫자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창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과거 평균 성장률이 3.7%였던 걸 생각하면 이 차이가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IMF가 말하는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IMF는 이 현상에 저성장 고착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저성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경제의 기본값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 기어가 저속에 탁 걸려서 더 이상 속도를 못 내는 것처럼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동시에 걸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소비자들은 지갑을 잘 안 열고요. 기업들은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즉 무역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엔진이 뭐였죠? 바로 초세계화였잖아요. 그런데 이 엔진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 과거처럼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렵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느릿느릿 걷고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눈에 확 띄고 금방 앞서 나가겠죠? 이 저성장 시대가 바로 그런 경제 대국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25년 예상 순위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저기 5위에 있는 인도. 이 나라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성장 시대에는 아주 작은 속도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5년 동안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불과 5년 뒤인 2030년입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죠. 아까 5위였던 인도가 무려 2계단이나 뛰어올라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1위 미국과 2위 중국의 격차는 더 좁혀지고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건 그냥 단순히 순위가 몇 개 바뀌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은 늘 서구였잖아요. 그 무게중심이 이제 아시아로, 특히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제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 망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경제가 느려지는 것과 아예 망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특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IMF가 말하는 저성장은요, 우리 월급이나 가계 매출처럼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정부가 이 실물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막 풀잖아요?
그 돈이 정작 필요한 곳으로 안 가고 엉뚱하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디베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내가 가진 현금 10,000원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 내 돈 휴지 조각 되겠다 싶어서 가치가 보존될 만한 것, 즉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려고 몰려들겠죠. 그 결과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값이랑 주식 가격만 막 오르는 그런 기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런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바꿔야 할까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여기 보세요. 네모난 바퀴를 낑낑대면서 밀고 있습니다. 저걸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땀 흘리면서 밀어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미는 힘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저 네모난 바퀴를 둥글게 깎아내는 전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저성장 시대의 핵심은 얼마나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에 있습니다.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 그 낡은 지도를 붙들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뒤처질 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 혁신하고 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의 이번 전망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과 사업 그리고 투자에서 새로 만들어내야 할 둥근 바퀴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